내일의 무게. 미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시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돌아오는 여정은 기차를 타고 2대의 버스를 갈아타는 길이었고 하루의 피로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노후된 아파트 건물의 좁은 창고 유닛 중 하나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유닛은 그녀가 한때 자매인 나이리와 함께 살던 지하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창문도 없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했지만 그 지하실은 지금의 임시방편인 공간보다 더 집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박스와 장비가 쌓인 해진 방석 위에 앉아 미셸은 자신의 물건들을 풀었다. 그 물건들 중에는 간단한 계산기, 연필과 지우개가 들어있는 필통, 쓰레기통에서 구해낸 낡은 색칠 공부책, 학교에서 빌린 색연필 세트, 한쪽 귀가 없는 낡은 골든 리트리버 봉제 인형인 홀리데이가 있었다. 그녀는 홀리데이와 함께 위안을 찾으며 잠에 빠지기 전에 비밀을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달랐다. 미셸의 기분은 한층 나아졌다. 내일은 달의 마지막 날이자 그녀가 일을 하고 있는 콘도 건물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급여는 더 나은 생활 상황을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라이리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미셸은 자신을 위한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었다. 긴 여정 동안 얻은 학생 버스 패스는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었다. 저녁을 색칠하며 조용히 허밍을 부르던 미셸은 드문 평화로운 감각을 느꼈다. 방석에 몸을 웅크리고 피로에 넘겨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창의적인 도피의 기쁨에 안겨서. 다음 날은 이례적인 생동감으로 시작됐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교실 뒤편 자리에 앉았다. 수업은 대부분의 동급생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소통이 거의 없는 채로 지나갔다. 미셸은 자신이 자주 공상에 빠지며 칠판에 집중하기 어려워하자 피곤으로 서서히 흐려져가는 자신을 느꼈다. 늦게까지 버티기 위해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봉급을 받기 위해 상류층 동네로 향했다. 근처 편의점에서 그녀는 작은 한 끼를 사 자신을 대접했고 좋아하는 딸기의 신선한 맛을 즐겼다. 기억은 여름의 햇빛 같은 따스함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라이리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렇게 짧게 지속된 기쁨이 그들의 상황이 가져온 무거운 짐을 누르고 있었다. 긴 근무일의 끝자락,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지친 몸이 소파에 눕게 했다. 부드러움이 지친 몸에 감미롭게 느껴졌고 그 짧은 순간 라이리를 위한 어떤 멋진 것을 소유하고 싶은 상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현실이 다가왔다. 매니저가 펜트하우스 주인인 매력적인 30대 후반의 여성과 함께 불쑥 들어왔다. 미셸은 깜짝 놀라며 혼란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그녀는 더러운 비참한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그녀의 시도가 무의미한 귀찮음에 부딪혔고 수치스러운 상황은 그녀의 해고로 끝이 났다. 눈물이 고인 미셸은 그녀의 동생의 병에 대한 절박한 현실을 털어놓았지만 그녀의 간구는 여성의 결단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듯했다. 차가운 말들이 그녀를 때릴 때마다 그녀는 땅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밖으로 나가자 도시는 낯설고 비우호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맥없이 뛰었지만 어두운 거리에서 길을 잃었다. 근처 시계를 보니 상황의 절박함이 드러났다. 자정이 지나면 대중교통이 끊기고 그녀는 고립되어 버릴 것이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자 그녀는 한밤의 약국 앞에 비틀비틀 들어갔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아픈 몸을 위한 위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미셸은 시선을 피하며 목적을 통해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감추었다. 하지만 격려의 목소리가 고통 속에서 그녀에게 닿았다. 약사 제키였다.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미셸은 자신의 불편함을 전했고 예상외로 제키는 그녀를 개인실로 안내하며 보험이 없더라도 친절하게 치료를 제공했다. 차분한 손으로 제키는 자라나는 것과 함께 오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미셸을 안내했다. 각 단어는 인내와 이해로 감싸여 있었다. 모든 사람이 매끄러운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키가 그녀를 안심시키며 따스함이 햇빛처럼 퍼져갔다. 그 작은 순간의 취약성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미셸은 희망의 깜박임을 느꼈다. 약국을 나서며 제키의 연민이 부끄러움을 덜어주었다. 미셸은 작은 공급품 꾸러미를 소중히 안아주며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감사했다. 그녀는 도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가 그녀를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느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미셸이 저장 유니드로 돌아올 때 차가운 저녁 공기가 잠깐 그녀의 피부를 쏘았다. 제키가 준 작은 짐을 꽉 쥐고 그녀는 피로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다시 불꽃을 지폈고 그녀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켰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방석에 자리 잡고 라이리를 생각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빠른 메시지를 보냈고 언니의 나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랐다. 긴 하루가 끝났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 기분 어때? 답변을 기다리며 미셸은 방석에 누워 문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다. 언니의 생각에 빠지는 것은 쉬웠고 라이리의 미소와 무언가 새롭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녀의 눈이 빛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잠시 후 그녀의 폰이 진동했다. 전 괜찮아. 조금 지루해. 간호사가 새로운 퍼즐책을 가져다 줬는데 여기 와이파이가 엉망이야. 너의 새로운 색칠도 보고 싶어. 미셸은 부드럽게 웃으며 언니를 상상했다. 모든 것을 겪고도 라이리는 항상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사실 나는 오늘 약국에서 작은 봉제 강아지를 샀어. 예전 친구의 이름을 따서 홀리데이라고 지었어. 집에 돌아가면 보여줘. 기다릴 수 없어. 그 메시지는 미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라이리는 투사했고 곧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할 것이며 비좁은 병원 냄새와 슬픈 병원 조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곧 유니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어쩌면 다시 함께 낚시 여행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낚시에 대한 분위기가 그녀의 기억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미셸은 그녀와 라이리가 간단한 낚시 도구를 들고 호숫가의 자연 속에서 떠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세상은 훨씬 더 넓고 그들의 상황은 멀리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꿈꾸며 서로가 함께 재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최근에 콘도에서 겪었던 공포나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한 미셸은 다가오는 책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제 급여를 손에 쥐고 그녀는 라이리가 퇴원할 때 필요한 것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편안한 침대, 그리고 그녀의 기분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여가 용품들. 그 밤 미셸은 모든 생각과 꿈을 색칠 공부책에 쏟아 붓기 시작했고 각 색의 터치는 희망을 상징했다. 그녀는 여러 페이지를 마치고 창조의 단순한 행위에 의해 새 힘을 받았다. 그녀는 라이리가 병원에서 나오면 함께 새로운 전통을 만들 것이라는 결심을 다졌다. 항상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들. 다음 날 미셸은 일찍 일어났다. 신선한 공기가 그녀를 상쾌하게 만들었다. 아르바이트 기회를 탐색하기에 적절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필요한 시간을 일할 수 있으면서도 라이리를 돌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미셸은 지역 가게와 카페를 방문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력서를 전했다. 거절당하는 것마다 덜 아프게 느껴졌다. 점점 더 강한 회복력으로 그녀는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노부인을 만났고 그녀는 그녀에게 나는 여기 손이 필요해. 하지만 경험이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강좌를 듣거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니? 라고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미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아마도 자원봉사로 경험을 쌓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녀는 라이리에게도 인근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해보고 싶어요. 몇 번의 대화를 나누고 난 후
그녀는 지역 사회센터에 도착했고 그곳이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숙제를 돕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것은 완벽해 보였다. 누군가를 돕는 동시에 목적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동안 느낀 흥분이 밀려왔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었고 라이리를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길이었다. 월이 지나고 새로운 업무와 함께 미셸은 자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일 저녁 돌아가면 라이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느라 무척 바쁘게 보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모험을 상상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현실의 경계에서 숨을 고르며 웃음의 기쁨을 공유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미셸은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자원봉사 역할을 맡게 될 지역 사회센터였다. 염려와 동요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는 돌아가 라이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소식은 라이리의 반짝이는 미소와 함께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오, 셀. 정말 놀라워. 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라이리가 외쳤다. 고마워, 라이. 많이 배워서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이리가 돌아오고 그 기대감은 달콤한 설렘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언니의 집으로 환영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풍선으로 채우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날이 지나고 라이리가 병원에서 퇴원했고 공기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이리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셸은 뛰어가서 강하게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은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때로 시간이 지나고 미셸은 색칠 공부 책을 꺼냈다. 그 안은 가능성과 희망의 화려한 페이지로 가득 차 있었다. 너 없는 동안 내가 만든 거야.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라이리는 그 모습을 보며 빛나는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멋지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은 고난과 기회를 함께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고 희망의 무게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찼다. 저녁이 다가오고 둘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소중함을 나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아파트는 다시 웃음과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셸은 작은 공간을 수공예 품, 다채로운 그림과 몇 개의 기념품으로 장식해 사랑이 넘치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새로운 일상으로의 접어들었다. 아침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고 오후에는 미셸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졌다. 라이리는 점점 힘을 되찾았고 결국 미셸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껴가고 있었다.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에 갇혀있던 시간이 주는 기쁨과 위안은 모두 라이리 덕분이었다. 간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뀐 어느 저녁, 미셸은 라이리에게 물었다. 라이리, 언젠가는 여행하고 세상을 보겠다는 우리의 꿈 기억해? 아직도 그걸 원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어. 그럼 라이리는 태도에서의 결단력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우리 팀으로서 단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게 이룰 수 있어. 그 순간 둘이 함께 앉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미셸은 깊은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더라도 그들은 나란히 나아갈 것이며 사랑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를 지지하며 도전이 다가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함께 가졌다. 그렇게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는 집끝이 그들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제의 무거움이 벗겨지고 그들 사이에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순간이었다. 작은 아파트에 밤이 쌓이며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꿈꿨다 깨지지 않을 수 있고 결단력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